한 번 무대에 섰다가 사라지는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다릅니다. 공연이 끝나면 다음 일정이 생기고 한 지역에서 반응이 터지면 또 다른 무대가 이어집니다. 정확한 행사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연계가 그를 다시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장한별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가수가 아니라 다시 불리는 가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연예계에서 진짜 몸값은 첫 섭외보다 두 번째 섭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부르는 이유는 화제성일 수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팬덤의 관심이 빠르게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공연이 끝난 뒤에도 다시 이름이 올라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반응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장한별을 둘러싼 흐름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나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숫자에 대한 과도한 단정입니다. 장한별이 행사 한 번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방송 한 해 출연료가 얼마인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금액이 언급되더라도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연계의 평가는 계약서 안의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객 반응, 티켓 판매, 현장 분위기, 재섭의 가능성, 방송 화제성, 팬덤의 행동력이 함께 쌓이면서 다음 계약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다음에도 다시 불릴 이유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공연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무대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높고 온라인 댓글이 뜨겁더라도 실제 공연장에서 관객이 반응하지 않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송에서 만들어진 관심이 티켓 구매로 이어지고 공연장에서 다시 환호와 반응으로 증명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일정으로 연결된다면 시장은 그 가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장한별이 주목받는 이유는 온라인의 관심과 오프라인 현장의 열기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진과 앵콜이라는 단어는 공연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물론 합동 콘서트의 매진을 특정 출연자 한 명의 힘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함께 출연하는 가수들의 팬덤, 프로그램의 인지도, 공연장 규모, 지역 수요, 기획사의 홍보력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대의 주요 출연자로 이름을 올린 가수가 이후에도 다시 같은 공연 브랜드와 연결되고 또 다른 지역과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생깁니다.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출연자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음 공연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의 강점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무대 전후의 이야기까지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연을 통해 알려진 실력, 해외에서 활동해온 이력, 다시 한국 무대에 도전한 과정, 가족과 함께한 서사, 팬들과 소통하는 장면까지 하나의 인물 안에 여러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사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객은 단순히 노래 몇 곡만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의 새로운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한별은 해외 활동 경험이라는 차별화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성장했고 한국에서 가수의 꿈에 도전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오디션과 방송 활동을 경험한 뒤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경력 안에 여러 시장과 여러 번의 도전이 겹쳐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방송에서는 이야기의 힘이 되고 공연에서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며 해외 무대에서는 실제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행사부터 방송 연계 공연, 해외 팬 행사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호주에서 성장했고 한국에서 가수의 꿈에 도전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오디션과 방송 활동을 경험한 뒤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경력 안에 여러 시장과 여러 번의 도전이 겹쳐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방송에서는 이야기의 힘이 되고 공연에서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며 해외 무대에서는 실제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행사부터 방송 연계 공연, 해외 팬 행사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연계가 장한별을 다시 찾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대의 안정감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거친 가수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장르와 콘셉트를 소화해야 합니다. 생방송과 녹화, 경쟁 무대와 합동 무대를 경험하면서 현장 대응력도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장한별 역시 여러 형태의 무대를 거치며 관객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방식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무대를 완성할 수 있는 출연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캐릭터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관객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기억하는 가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한별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진중한 무대, 해외 활동에서 쌓은 독특한 경력, 한국에서 다시 도전하는 서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출연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새로운 장면을 만들기에도 좋고 공연 기획사가 프로그램 안에서 한 축을 맡기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팬덤의 행동력입니다. 연예계에서 팬덤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움직임입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현장을 찾고 콘텐츠에 반응하고 다음 일정까지 따라가는 팬들이 존재한다면 공연 시장에서는 매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물론 특정 투표 성적 하나가 곧바로 높은 행사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팬덤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장한별을 둘러싼 최근 흐름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지지와 공연장에서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넷째는 방과 공연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가장 위험한 것은 관심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방송 중에는 매주 이름이 언급되고 무대가 공개되지만 종영 이후 새로운 콘텐츠가 없으면 대중의 기억에서 빠르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은 경연 이후에도 관련 방송과 스핀오프 콘텐츠, 공연 무대를 통해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공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연에서 화제가 생기면 다시 온라인과 방송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은 한 번의 화제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무대처럼 감정적인 서사가 더해지는 순간도 장한별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시청자는 노래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은 다음 공연에서 또 보고 싶다는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장한별의 활용 가능성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활동 경험은 그를 설명할 때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해외 오디션과 방송을 경험했고 현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적 적응, 해외 팬과의 소통 측면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높아진 인지도가 해외 활동과 다시 연결된다면 공연 기획자나 브랜드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한국 행사에만 적합한 가수와 여러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가수의 활용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장한별의 진짜 경쟁력은 행사비 숫자 자체보다 재섭 외율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운과 타이밍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무대가 계속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이름이 올라오고 방송과 공연이 동시에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시장에서 다시 부른다는 것은 적어도 이전 선택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연은 제작비와 대관료, 홍보비, 인력 비용이 함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계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같은 출연자를 반복해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흐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합동 공연의 흥행이 곧바로 장안별 개인 단독 콘서트의 흥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화제성이 곧바로 장기적인 광고 계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장안별의 개인 팬미팅이나 단독 공연이 열렸을 때 어느 정도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지, 새로운 음악이 어떤 반응을 얻는지, 브랜드 협업과 해외 일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이지 모든 결과가 이미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2026년 8월의 분위기는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장안별을 설명할 때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라는 이력이 먼저 따라붙었다면 이제는 한국 방송과 전국 공연, 팬덤, 해외 경력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연이 끝났는데도 일정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의 공연이 다음 일정으로 이어지고 방송에서 만들어진 관심이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야말로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가수와 계속 다시 찾게 되는 가수를 나누는 중요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공연계가 장안별을 다시 찾는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무대, 기억에 남는 캐릭터, 실제로 움직이는 팬덤, 방송과 공연을 연결하는 화제성, 해외 경험이라는 확장성이 동시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만 놓고 보면 작은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비가 몇 천만 원인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를 외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숫자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안별의 이름이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연, 다음 방송,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지금 가장 강력한 몸값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행사비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누군가가 공연을 끝낸 뒤 다시 그 가수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객이 다시 보고 싶어 하고, 기획자가 다시 섭외하고 싶어 하고, 방송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순간 가수의 가치는 단순한 계약 금액을 넘어섭니다. 지금 장안별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매진으로 확인된 열기가 앵콜로 이어지고 경연에서 얻은 관심은 방송과 전국 공연으로 확장되고 해외에서 쌓은 경험은 새로운 시장 가능성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장안별의 행사비가 얼마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연계는 앞으로 장안별을 몇 번이나 더 다시 찾게 될까요? 그리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더 이상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 가치의 변화로 읽히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